안녕하세요. 한나이브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하고 있는 강병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슴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고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가슴 수술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결국 빼야 해? 가슴 수술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아래쪽 처지거나 윗가슴 살이 없어져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결국 빼야 되는 걸까? 목욕탕에서 살이 많이 없어진 할머니가 보형물 모양이 보이는 채로 계신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20년 정도는 재수술 안 하고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보형물이 정해진 시기가 있진 않아요. 과거에는 20년, 30년 전에 쓰이던 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줄어들거나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형물을 10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나오는 보형물들은 10년이건 20년이건 몸 안에서 파열 같은 문제들이 없으면 계속 지닐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100년이 되면은 가슴이 이제 보형물 모양이 다 보인다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나이가 드시면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의 두께도 좀 얇아지게 돼서 젊었을 때보다는 보형물이 조금 더 비쳐 보이거나 힘없이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탄력이 없어서 늘어난 피부들을 제거하고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드셨을 때도 젊었을 때의 가슴 모양을 다시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글 보겠습니다. 가슴 성형 고민된다. 가슴이 막 작은 건 아닌데 수술 안 하는 게 나을지 고민된다. 모양은 괜찮은데 크기가 좀 아쉬워서 그냥 좀 아쉬운 정도면 수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나? 일단은 환자분이 많이 아쉽진 않지만 조금 더 키우는 게 어떨까 하는 정도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상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조금 키우는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 때도 있고요. 가끔 정말로 안 하는 게 나을 경우에는 저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비대칭도 없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고 사이즈도 풀 B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도의 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컵에서 한 컵 정도 키우려고 약간 욕심을 내시는 경우에는 때로는 제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시간을 좀 오래 할애해서 환자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가슴이 거의 C컵 정도 되시는 또 모양도 예쁘게 잡혀 있는 젊은 분이 오셨었는데 남자친구가 D컵, E컵 아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홧김에 수술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 시간 동안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하진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수술을 하셨고 만족을 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가슴하고 나서 오히려 자세 좋아진 듯 원래는 좀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편이었는데 가슴하고서는 허리를 펴야 더 가슴이 이뻐 보여서 혼자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세 더 좋아짐.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구부정한 거 없어지니까 아픈 것도 나아지고 나한테는 일석이조다. 일단은 가슴 수술하고 나서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좀 묵직하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예쁘게 모양이 잡히기 위해서라도 어깨를 똑바로 펴고 허리를 펴고 양쪽 견갑골을 조금 모아주는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번호 물어봐서 사귀었는데 내 몸매 보고 깨서 도망가거나 컵 이번엔 나 좋다고 하는 남친 생겼는데 내가 이상형이다 막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결국엔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몸매나 잠버릇 알고 도망갈 것 같아서 마음을 못 주겠어. 계속 의심되고 얘랑 자기 전에 빨리 가슴 성형할 걸 이 생각 들고 그래 라는 안타까운 글이 올라왔네요. 다른 남자의 취향에 맞춰서 가슴 수술하는 거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상담 때도 환자분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맞는지를 조금 여쭤보는 편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 남자친구나 남편 이런 분들이랑 같이 상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랑 상담을 하는 도중에도 사이즈 얘기가 나오면 남자친구를 먼저 쳐다보고 남자친구 오케이 해야 끄덕끄덕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몸이고 본인이 평생 짊어져야 될 가슴인데 남자친구나 남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것을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 있고요. 글쓴 이분을 보면 뭔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좀 떨어진 상태이신 것 같아요. 가슴 성형 수술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 모양뿐만 아니라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예쁘게 받으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필러한 거 볼륨 다 빠져서 가슴만 키우고 싶고 그렇다고 수술은 무섭고 해서 전에 아쿠아 필러 했던 거 지금 볼륨도 다 빠지고 약간 처졌다. 아예 보형물로 수술을 할지 지방이식만 할지 고민인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보형물은 회복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지방이식도 금방 흡수될까봐 어떤 걸로 할지 고민된다. 의사로서 아쿠아 필러는 굉장히 말리고 싶어요. 아쿠아 필러는 지금은 더 이상 가슴 확대로서 잘 쓰이지 않는 물질인데요. 과거에 아쿠아 필러를 썼던 환자분들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도
경우도 많고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는 가슴 절제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가슴 필러는 절대 고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형물과 지방 이식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인데요. 보형물은 일단 회복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까지 C에서 D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방 이식은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반 컵 정도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티가 안 나게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지방 이식을 하다 보면 가슴 안쪽에 석회화가 생기거나 지방 괴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욕심이 좀 있는 편이다 한다면 보형물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내가 이미 볼륨이 좀 있는데 반 컵 정도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분들은 저희가 지방 이식 중에도 줄기세포나 내 피에서 채취해낸 PRP라는 좋은 성분 같은 걸로 이식을 하게 되면 생착률이 더 높아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이식을 가슴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 빠지면은 가슴도 같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 가슴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이 빠지게 되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가슴도 같이 그거에 따라서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착이 된 가슴 지방은 내가 체중이 찌건 빠지건 그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자연스럽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